5월 6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임시 공휴일이라요. 다들 쉬고 계십니까? 뭐 쉬고 싶은데, 멀리 가고 싶은데 회사 사정이나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제대로 쉴 수 없거나 방에서 TV나 보고 계십니까? 세상이 참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처해 있는 현실이 이렇게 힘드시더라도요. 인생은 살아가는 과정이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인생 고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개똥밭에 뒹굴더라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고 합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요. 살아가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연휴 사이에 후보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크루저가 사퇴해버렸고 그저께는 어제는 존 케이식이 비행기 타고 유세하러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되겠는지 사퇴해버렸습니다. 뭐 후보가 없어져 버렸으니요.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를 상대로 부통령 협상을 하거나 또 뭐 정책을 협상하거나 하는 건 틀렸습니다. 그냥 트럼프 후보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공화당이 일찌감치 끝나버렸고요. 근데 미국 민주당에서는 인디애나주에서 예상외로 13%쯤 힐러리가 이기고 있다 하더만은 샌더스가 또 이겨버렸습니다. 샌더스는 또 끝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힐러리만 지금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트럼프하고 지지율 격차도 커지지 않고 죽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트럼프를 막말에 기행이라고 뭐 사람 취급하지 않던 한국 언론들 그리고 또 한국 정부 갑자기 큰일 났습니다. 뭐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하니 주한미군의 주둔비 100%를 다 내라 이렇게 해서 어제 뭐 하루종일 종편들이 트럼프 다룹니다. 참 제가 어제 TV 나갔어요. 지난 목요일날 처음 한번 하고 어제 처음 한번 트럼프 대답해 봤습니다. 제가 미국에 뭐 트럼프나 대선에 누구보다 잘 알아도요. 시덥잖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TV 나가서 거짓말하다가 이제 급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결국 힐러리 된다, 트럼프 안 된다 합니다. 저보고도 지난 주말에 유튜브에 댓글 달아서 내기하자는 사람 둘이 있었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저하고 내기해서 이겼으면 알라고 그럽니까? 자, 내기에 뭐 술내기 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저는요. 그런 분들이 제 방송을 본다는 게 가슴 아픕니다. 트럼프가 왜 이겼을 것 같습니까? 가장 쉬운 말로 가장 쉬운 정서로 저소득 저고육층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가지지 않은 자와 가진 자의 대결이 가장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나 샌더스는 가지지 않은 자의 입장에 있어서 미국 정부의 정책과 입법과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가진 자들이 굉장히 불쾌해져 버렸습니다. 자, 주한미군 주둔비 올려라.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래서 트럼프 대해서 안 된다. 이게 단지 트럼프 입에서만 나오는 소리일까요? 트럼프가 혼자서 생각해서 낸 이야기일까요? 미국의 서민들의 보편적인 정서가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과 미군 주둔, 전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혐오가 점점 올라가는 것일까요? 대중의 정서를 트럼프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트럼프가 말을 만들어내어서 대중들을 설득하는 게 아닌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어떻게 해서 넘어가더라도 또 다음에 제2, 제3의 트럼프가 나와서 이런 문제는 이제는 언제 나와도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한국 분들 국민의 한 절반쯤은 주한미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필요 없으면 가라 그러든가. 그래도 주한미군 없으면 북한이 어떻게 할까봐 겁이 나고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없어서 겁이 난다면 달라는 대로 돈을 주든가. 안 그러면 협상을 해서 지금 9,320억 주는데 트럼프 말대로 하면 한 2조 줘야 되니까 한 1조 5천억으로 쇼부를 보든가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세월호 같은 데도 뭐 돈 저렇게 몇천억씩을 갖다가 그냥 쓰는데 우리 목숨이 걸린 방위가 그렇게 중요하고 미군이 필요하다면 한 5천억 올려줘야지 뭐 어쩔 겁니까?
그간에요 미군 필요 없다며요. 미국의 이익 때문에 있는다며요. 아직도 언론들이 그래서 왔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갖다가 위해서 주둔하고 있다. 양쪽에 모두 다 이익이 된다.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주둔을 시켜서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이 100% 주둔 비용을 내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으면 트럼프가 안 하겠죠. 근데 트럼프나 미국 국민들, 서민들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가버릴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 마음대로입니까? 미군인데요. 미국 마음대로죠. 괜히 우리끼리 서로 자위하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트럼프가 미국 국민 서민들 정서에 따라서 결정할 바인 겁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돈 주고 데리고 있어야죠. 근데 무슨 한국의 방위비가 30조 넘게 해도 저렇게 방산 비리가 판을 치고 병들의 무슨 뭐 복지 수준이나 임금 수준은 세계에서 뭐 진짜 형편없는 수준에 아직도 가까운데 30조가 다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미군한테 한 2조 주면 아깝습니까? 우리가 국방비를 그렇게 피같이 살같이 아끼면서 정말로 방위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지 우리 스스로 자문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뉴스 브리핑은 저나 미래경영연구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힘으로 정론 방송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국민 계몽운동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왜 트럼프가 저렇게 성공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미국에도요, 한국의 좌우 여야의 정치 빠돌이들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있습니다. 커피 파티, 티 파티 이런 것도 있고요. 러시 림보 같은 그런 뭐 극우 라디오 방송도 있고, 뭐 좌우에 돈 받아 먹는 싱크탱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치 컨설턴트도 많습니다. 미국의 빠돌이들 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능가합니다. 근데도 왜 미국에는 트럼프와 샌더스가 되고 한국에는 안 될까요? 트럼프는 공화당에 있다가 한때 개혁당이라는 당에 갔을 겁니다. 그래서 2000년에 개혁당의 대통령 후보를 하려다가 중간에 포기했고요. 그 다음에 쭉 민주당에 있다가 2009년에 공화당으로 다시 또 왔다가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다가 2012년에 다시 공화당에 와서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트럼프도 자기의 정치 행적에서 행적이 복잡하고 말도 많이 바꿨습니다. 특별한 현안 사안에 대해서요. 자, 2000년, 2004년, 2008년, 2012년 대선 후보 참여를 고려했지만은 뭐 공화민주 개혁당에서요. 마지막에 포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미국의 대선 후보가 될 거라 이렇게 보는데요. 자, 오늘날 한국에서 이런 트럼프나 샌더스 같은 일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는 저는 한국의 이 정치가 미국보다도 훨씬 더 저질스러워서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한 뭐 여성 정치인 뭐 이 표절 문제 거론했다가요. 참 뭐 저보고 무슨 뭐 새벽부터 페이스북에 뭐 보내가지고 무슨 뭐 신해식 등과 뭐 조력자나 협력자라 하는데 사실이냐고 추궁하는 사람부터 뭐 보수팔이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저보고 뭐 개인적으로 생일 축하하니 뭐니 하고 쪽지 보내던 사람이 어느 날 순간에 저한테 대해서 무슨 쌍욕도 합니다. 아, 그분요 솔직히 전 관심 없습니다. 언급도 안 할라 했어요. 그런데 뭐 백모, 변희재, 신혜식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길래 그렇다면 하기 싫지만 한번 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 생각이라서 이야기했어요. 나는 내 생각을 이야기 못합니까? 표절한 사람들은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다라는 내 생각을 말을 못해요. 하든가 말든가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데 뭐 그런 사람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만둬야 된다는 게 내 소신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러더라도 그만 안 두고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을 제대로 수행하겠는가 하는데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바지요. 그런 일에 목매고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그 정신세계가 궁금합니다. 평소 저를 가깝다는 사람이 제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왔어. 그 문제 언급하지 마라. 아니 내가 무슨 전희경이 국회의원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뭐 부럽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저는 국회의원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제가 이 하는 뉴스 브리핑이 국회의원 한 명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더 있을 거라 보고요. 앞으로는 훨씬 더 큰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한 것처럼 제가 정치를 한다면 앞으로 미래개혁당을 만들든지 해서 하지요. 안 그러면 서민보수당을 만들든지 새누리당이나 뭐 이런 기성정당에 가서 정치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 보면요. 이런 일을 자기 일인 것처럼 하루 종일 그냥 키보드 두드리고 손가락에 자판 두드리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의 정치의식이 좌우에 다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여당과 야당을 망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소수죠. 뭐 야당 쪽에는 한 10만 명 될 거고 그래서 소수죠. 여당 쪽에는 한 몇천 명 될 거라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온 사방에 SNS에서 몰려다니면서 자신들의 마치 세계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그 틈으로 내다봅니다. 홍위병을 영상시키는데요. 중국의 60년대 말 70년대 초 모택동 시대에 홍위병이라는 것이 뭡니까? 모택동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지식과 지성을 갖다가 모멸하고 한마디로 이 중국 공산당을 저열한 이 파시스트 폭력으로 얼룩지게 한 거 아닙니까? 책을 불태우고 지식인들을 하방행이라는 명목으로 내쫓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누가 자신의 이념에 마오주의에 더 투철한가 하는 경쟁을 10대 어린 애들부터 우매한 농민들까지 강요를 했습니다. 지성이 죽어버리는 사회에는 야만이 판을 칩니다. 그 야만 속에서는요 정상적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저렇게 웃기는 일들도 또 더민주당이 이 친노 친문부터 비롯해서 비주류가 벌이고 있는 저렇게 우스운 일들 그리고 국민의당의 창당 과정과 그 명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한마디로요 각 정당이나 정치 리더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홍위병 같은 빠돌이들한테서 나왔어요. 그것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국 정치를 갉아먹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한국형 양적 완화가 무슨 말인지 포용적 성장이 무슨 말인지 공정 성장이 무슨 말인지 소득주도 성장론이 무슨 말인지 창조 경제가 무슨 말인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제대로 한번 해석도 안 해봅니다. 말장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열한 수준의 한마디 빠돌이 수준의 논리가 여야의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 대통령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전희경이라는 사람 하나에 그렇게 집착하는데 전희경과 김무성 대표는 무슨 관계입니까? 김무성은 그렇게 죽으라고 하면서 전희경은 또 그렇게 합니까? 나 이거 전희경이 국회의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문제가 아니라 그건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관심 없으니까. 그런데 논리가 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